저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까?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그 미국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그 네. 페이스북 메신저를 네.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미국 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뭐 먼저 지금 미국이 세계 지구에서는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문화는 상당히 그런 대화됐고 제대로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정치 대화 그런 뭐 논의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우 걱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뭐 이른바 공화당 민주당의 후보자 보면은 아마 우리 직면하는 위기의 핵심 위기에 전혀 해결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좋은 혜택, 좋은 교육 받은 지식인으로서는 일단 출마하고 가급적으로 진실을 추가하고 건설적인 미국의 방향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예일하고 하버드에서 이 동양 쪽에 많은 그 학문을 연구하시고 네. 좋은 책도 쓰셨는데 미국 대선에 출마하셨으니까 네. 미국의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네. 미국의 문제가 한 3가지만 무엇인지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되시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네. 그 대안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문제가 많고요. 다만 뭐 미국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미국에 일단 집중되고 있어요. 뭐 하나 첫 번째 문화적인 이 태색이나 그런 뭐라고 데키넌스죠. 미안 한국말로 생각 안 나서요. 영어로 하시죠. 예, 데키던스나 그런 그 퇴화 일단 문화적인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특히 지식인 그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연하지 않은 그런 나라 돼버려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은 뭐 자기만 생각하는 거 많고 실제로 정책이란 추진할 수 없는 문화 돼버려서 저 지난 6개월 동안은 미국에 있어서 워싱턴에 열심히 동아시아 정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사람도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재정적인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이나 그 위기에 임하고 있는지 다 파악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거를 축약을 한다면 그 공동체적인 의식이 좀 결여돼 가고 있고 어떤 그 문화적인 좀 하이 퀄리티한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의 그것보다는 단지 이제 소위 한국에서 얘기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힘은 막강한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 거기에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많은 세계 나라 사람들이 반미를 외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하는 문화의 우월성 또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미국은 모든 것을 관련 이해 당사국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절차를 중요로 했는데 최근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그것이 좀 일방적이고 좀 독선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국의 역사의 문화 흐름이 복잡하죠. 하나는 뭐 거기 헌법부터 시작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법치 국가를 추진하는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는 이런 다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통이 위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분명히 40년대 뭐 3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반대. 일단 트럼프 개인 문제이고 트럼프 그분을 개인적으로 되게 비판하는 생각 하나도 없고 분명히 그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특히 그 백인 우월주의자, 그 다음에 이런 약간 고립주의의 그런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시아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협력에 관심도 없고, 가급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한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그 남북 전쟁 이전, 그래서 1850년대 그 당시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 백인 몇 명만은 중심으로 그런 행정이나 결정할 수 있는 그 제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의 흐름이 있지만 동시에 재산이 지난 10년 동안은 그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됐어요. 그 제도, 이런 결정적인 의회하고 그다음에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과 하고의 그런 결정 시스템 자체는, 그다음에 옛날 자문, 일단 의회하고 대통령은 대학교 교수이나 띵탱크나 기업인이나 기타 전문가하고 수시로 그런 자문 받았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그런 원인은 몇 가지 있지만은, 하나는 수많은 지식인들은 제법 이 지식인들한테 책임 커요. 우리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우리 그렇게 거기까지는 다 하나하나 파악할 수 없고, 많은 지식인들은 나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고, 우리 그냥 다 돈 벌고 자기 가족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한국도 비슷한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지식인들이 어떤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비판, 비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숨기고 자제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량 때문에 어떤 대화와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던 것이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소위 독선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큰 정신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 사재기가 그렇게 열풍인데 한국은 사재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레이크 뉴스에 쓴 글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국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신라시대 독서상품과 고려시대 광종의 과거 시험인 사서상경을 통해서 인의예지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단 칠정이 이 국민들의 인성의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재기를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한국은 안 하는 큰 이유는 우리 교수님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에서 그런, 유럽에도 사재기를 하고 미국에도 사재기를 하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재기, 줄을 서서 물건을 화장품이나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 한국 사회, 제가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미국에서 출마하고 있고 미국 그 시민권 갖고 있지만은 좀 특수한 케이스는 제가 복수 국적 갖고 있어요. 한국 국적이 있고 미국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당연히 그런 활동하고 있지만은 항상 한국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히 다 연관되고 있고, 한국의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렇게 정부하고 언론하고 시민들은 어느 정도 협력하고 같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 공동 의식이 남아 있어요. 당연히 좀 문제 많지만은 미국의 경우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사실 프랑스나 독일도 비슷하고, 정부이나 기업하는 것하고 시민들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완벽한 거 아니죠. 한국도 당연히 문제 많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나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충분히 한국한테 배울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단지 현대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옛날부터의 전통의 과거 그 제도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고,
그 우리 과거 제도이나 바로 지식인의 역할이죠. 지식인의 우리 지식인 그냥 공부하고 좋은 저도 뭐 하버드 예일대 갖고 공부하는 것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다만은 그런 좋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시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그런 전통이 매우 강해요. 우리 특히 뭐 세종대왕하고 다산정약용 제가 유학해서 글 읽었을 때 깊은 감명 받았어요. 그만큼 그런 높은 교육 받고 그만큼 많이 공부하는데 마지막에서 자기 뭐 멋있게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니고 일반 가난하게 생활하는 시민 그 서민만 고민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한국의 전통 다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제가 비교 연구했지만은 비싼 쌀이 있지만은 한국만큼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한국은 네. 오랜 전통에서 오는 네. 그 좋은 관습에 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어가 어려웠던 뭐 이제 사재기를 안 하고 네. 미국 등은 네. 이제 아까 그 미국의 대화 타협이 좀 실종돼 가지 않느냐 그 네. 거기에 문제점에 마찬가지로 네. 지식인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뭐 라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그 가벼운 질문 하나 하고 네. 무거운 질문 하나 하고 하나만 그 예, 말씀하시죠. 좀 제가 아까 표현 못했지만은 네네. 우리 뭐 한국의 선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지식인들은 무슨 잘 뭐 좋은 환경에 자라서 많은 책이나 읽고 뭐 그런 문화적인 활동하면은 자기 위해서 하지 않고 일단은 건전한 사회에 위해서는 약간 헌신적으로 한다 그런 정도 있습니다. Sacrifice. 예. 그래서 그거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니면 다산정약용 아니면 기타 열심히 뭐 그 했던 수많은 지식이 있고 저한테는 한국 살면서 그분들의 많은 그 감동이나 영감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만 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아시아 이상주의를 쓰신 그 이홍봉 네, 박사,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키친 캐비넷으로 네,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교수님도 네. 뵌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때 몇 저도 번 더 한번 동석을 됐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은 뭐 우리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 그때는 그래도 좀 지식인도 활용하고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동아시아 이런 질서, 평화 질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는 전 개인 문제 아니고 그런 그 모순이 많이 심해졌어요. 다만은 이런 고립주의 그런 트럼프 지지하는 세력 안에서 고립주의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아시아계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그 백인 중심으로 이런 정책 결정 이런 과제인가 그런 결정 과제가 됐어요. 근데 오바마 정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전문가가 수시로 그 자문하고 또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살았어요. 그 이제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 그 시절에는 주로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전문가 집단을 좀 활용을 했고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계를 좀 중용을 했다. 네, 그럼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 다툼, 패권 전쟁의 지금 와중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패권, 중국의 패권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그 앞날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트럼프 이후에 약간 축소되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경찰 노릇을 함으로써 네. 자유무역주의도 네. 활발하게 좀 자유롭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좋은 의료시설, 네. 좋은 생산시설은 이제 외국에 안 주고 네. 자국에 유치를 하고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레이크, 네. 공세를 하는 네. 그런 그 형태로 가지 않을까? 네. 어제 키신저 그 전 국무장관도 그렇게 염려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이 네. 아시아의 그 중심을 두는 것보다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네. 퍼스트 아메리카를 네, 네, 네. 더 강화를 해서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이 좀 많다 이런 것이 네, 네. 국제외교 학자들의 네, 중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략을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제가 미국 사람 아니고 네. 한국인으로 예.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한국에 오래 살았고 한국 국적도 갖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한국이 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뭐 주변에 뭐 러시아,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 터키, 이란, 독일 그런 나라들에 대한 장기적인 일단 깊은 이해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어떤 이런 변화 있더라도 우리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은 심각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건 먼 미래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심각한 그런 변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당연히 그쪽 나름대로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미국이나 중국의 뭐 무조건 맹력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한국 사람끼리의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우리 어떻게 이런 수많은 이런 나라 핵심 나라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잘 그런 뭐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좀 강조하는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나라 크지만은 지역이나 여러 가지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발표도 있고 한국 사람은 앞으로는 막연하게 미국, 중국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상하이 시장이 누구인지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사천성이 어떤 대국이나 뭐 미얀마이나 그 베트남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그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우리 전략적으로 미국 마찬가지 캘리포니아 주이나 뭐 뉴욕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지 좀 파악하고 그냥 트럼프나 시진핑에 가는 건 뿐만 아니고 전략적으로 각 지역하고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의 전략에 좀 지지하면 좋겠어요. 네, 며칠 전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86개국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3경 2조 한국 GDP의 한 17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시가총액이 날라갔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GDP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잘 아시고 중국도 잘 아시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이 시작이 됐고 중국이 초기에 그 초동 실패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숫자로 표현한다. 재산으로. 그것이 그런 심각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설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서로 예방하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질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방 국가와 코로나19이 진정이 되면 중국의 책임 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신 있게 사실 대답할 수 없어요. 제가 아직 개인 뭐 미국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시면
미국의 대통령이시라면 네.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코비드 19를 100% 중국 책임으로 하면은 제 보기에는 미국에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연히 이 문제, 그다음에 이거 코로나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질병이나 contagious 전염병가 아마 많은 학자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기후 변화하고 기타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생길 겁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 그런 세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는 단지 미국하고 그런 무슨 그런 책임 그런 측에서 쌓은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미국 국내의 문제점을 우리 엄격하게 추가해야 되고, 중국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갖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다만은 우리 결혼은 건설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미국이 이제 와서는 저는 한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필요해요. 저는 중국이 다 부정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이고, 그거는 약간 환상이다. 다만은 의전은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경제 합동되는 것은 잘못되는 말. 일단 이런 제작, 무역, 금융에서 하나 경제권 돼버렸지만은 지식인이나 학자이나 그런 책임감이란 사람 사이에서 별로 협력하지 않아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한국의 홍익인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구가 코로나 19으로 이런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사실은 공동체적 생각에서 유니버셜리즘, 홍익인간, 그렇죠. 널리 인간을 사랑과 맞습니다.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이 아주 빛을 보는 지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 짧게 당부랄까 인사 말씀 드리고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난 12년 동안은 한국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홍익인간, 선비정신, 마을 공동체에 많은 지혜를 받았고, 그런 한국 사람의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일단 미국의 이런 위기 시기, 이런 순간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대통령 출마 선언은 미국뿐만 아니고 분명히 한국의 또 나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문화를 특히 이런 홍익 인간 사상하고 선비 정신을 그냥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미국에서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미국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I'm speaking to you here from Korea, where I am visiting momentarily, and I want to say that as we try to imagine a new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terrible corruption, decadence, and exploitation, extraction, which has destroyed our country, that I feel that there is much in the Asian tradition of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and elsewhere that can be helpful to us as we reimagine what the United States can be. It will require tremendous bravery, but it will above all require a spiritual renewal for all Americans to have faith and trust in ourselves, to go forward and make the changes that are required in our communities, in our country, and in the world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a more human and a more inspiring spiritual world for everybody. Thank you. 네, I hope thank you. your 맞습니다. challenge is succes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이것으로 the 저 opportunity. 마치겠습니다.